2학년 시험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를 준비하시고 프린트를 보면서 선생님의 요약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이 영상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습지를 우선으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과서를 체크하는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국혁명은 크게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나눠지는데요. 청교도 혁명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라는 왕이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의회 권리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청교도를 아주 탄압해서 이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갈 정도로 정말 청교도들을 굉장히 탄압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의회는요, 청교도들이 많았던 의회는요, 찰스 1세에게 권리 정원을 제시하게 되고, 찰스 1세는 그걸 승인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했죠. 결국 의회파와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회를 지지하는 세력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회파를 지도하던 사람은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의회파가 승리를 하고 따라서 의회파의 지도자였던 크롬웰은 왕정을 폐지하고 즉 찰스 1세를 쫓아내고 왕이 없는 정치체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크롬웰은 공화정을 수립했으나 독재를 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독재를 했냐? 크롬웰은 풍기단속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억압했으며 독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크롬웰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그 다음으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또한 전제 정치를 하게 되고 의회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채택했죠. 그리고 이들에게 권리장전을 승인받게 됩니다. 이 권리장전 내용 프린트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던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고 진행됐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미국 혁명 내용입니다. 미국 혁명은 왜 일어났냐면 영국이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중상주의 정책이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 정책이었죠. 영국이 식민지였던 미국에 설탕세 또는 종이에 부과하는 인지세 그리고 차에다 부과하는 차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인들이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저항을 하게 되고 보스턴 차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식민지의 민병대와 영국군은 전투를 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식민지 군대들은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식민지군은 결국 다른 나라의 지원 등으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즉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이었는데요. 구제도의 모순이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제도의 모순은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전체 인구의 2%이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3신분인 이 평민들은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나 토지를 적게 소유했고 세금은 굉장히 많았으며 정치적 권리는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도의 차별, 즉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1신분, 2신분이, 3신분이 뭐고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또한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 모조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루이 16세가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하고요. 이 안에서 머릿수로 투표를 할 것인가, 신분별로 투표를 할 것인가,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결국에 국민의회가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회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 바스티유 감옥 습격, 그리고 인권선언 등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의회는 이제 없어지고 입법위회가 생긴다고 했죠. 입법위회는 헌법 제정으로 새롭게 소집된 의회이고 이때 혁명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입법위회 때 이제 왕권을 정지하고서 또 생긴 게 국민공회죠. 자, 국민공회는 이렇게 왕권이 정지되고서 생긴 것으로 공화정 선포를 했습니다. 자, 공화정이라는 건 왕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루이 16세는 처형당하고 공화정의 대표였던 로베스피에르가 집권을 하는데 이 로베스피에르도 또 공포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고서는 총재 정부가 들어옵니다. 총재 정부는 5명의 총재가 행정과 외교를 담당하게 되고요. 총재 정부 다음에는 통영 정부,
나폴레옹이 총재정부가 별로 정치를 못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통령에 취임한 게 통령정부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로 황제즉위가 되는 제정이 들어섭니다. 제정이 황제 정치죠. 자, 나폴레옹은요, 대외 팽창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는데 영국만은 정복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을 고립시키게 되고요. 그런데 대륙 봉쇄령을 지키지 않았던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원정을 강행하다가 결국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끝나고 맙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가 빈 회의였죠. 자, 빈 회의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되돌리려는 회의였고요. 이런 회의에 따라서 빈 체제가 성립됩니다. 자, 빈 체제는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혁명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7월 혁명은요, 1830년 일어났는데, 자, 빈 체제에 따라서 프랑스는 다시 옛날에 왕이 돌아와서 샤를 10세라는 왕이 돌아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결국 못 참겠다고 혁명을 일으킨 거, 그게 1830년대에 7월 혁명이 되겠고요. 이 혁명이 결국 성공하면서 이제 루이 필리프라는 시민들이 뽑은 이 왕을 입헌 군주제로, 즉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정치 체제로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7월 혁명이고요. 자, 그 다음은 2월 혁명입니다. 자, 2월 혁명은요, 1848년에 일어났고요. 루이 필리프가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입헌 군주제가 됐잖아요. 근데 루이 필리프도요, 부유한 소수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선거권을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제한당한 이 가난한 시민과 노동자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걸 바로 2월 혁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결국 2월 혁명도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 루이 필리프를 쫓아내고, 즉 왕정을 폐지하고 또 왕이 없는 정치 체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이럼으로써 결국 빈 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가 프린트에 잘 나와 있으니 이 이유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요, 면직물 공업의 기계화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면직물을 더 쉽게 하려고 방적기, 방직기 이런 것들을 발명하게 되고요. 특히 산업혁명 때 여러 가지 기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도 있었고,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인데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증기선은 풀턴이 만들고, 유선전시는 모스가 만들고, 전하는 벨이 만들었죠. 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요,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했습니다. 또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고요,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계급도 등장했는데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요.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면서 특히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름대로 자유방임, 내버려둬라. 즉 정부는 경제에 간섭을 하지 말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한편 산업혁명으로 사회 문제가 너무 확산되자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사회주의가 등장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사회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주택이 부족하게 되고, 또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하수도 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해서 이제 똥 오줌이 잘 이렇게 정화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유행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도 된다. 또 낮은 임금과 장기간 노동으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오래 일해서 병들어 죽는 노동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빈부격차도 너무 커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 자, 한편 제국주의도 있는데요. 자,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이걸 사회 속에서 적용시킨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게 퍼지면서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팽창 정책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서양 강대국 사이에서 이걸 바로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제국주의 내용도 프린트 보고서 모조리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삼시정책, 독일의 삼비정책, 영국의 종단정책, 프랑스 횡단정책이 뭔지 프린트 보고 암기하시고요.
결국 이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파쇼다에서 부딪히게 되는 파쇼다 사건도 있었죠. 결국 프랑스의 양보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아프리카는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특히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 얘네는 식민지가 안 되고 다른 애들은 다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세요. 자,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배경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발칸반도에서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다가 사라예보 사건이 터졌죠. 이게 뭔지도 기억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는 거. 전쟁 과정의 순서도 잘 보세요. 전쟁의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자,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이탈리아는 삼국동맹을 떠나 연합국 편으로 바로 돌아선다는 거. 특징은요. 참호전, 신무기 사용, 총력전, 그리고 유럽 각국은 식민지들을 전쟁에 동원을 했다는 거.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인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식민지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는 이 전쟁 후의 혼란을 해결을 어떻게 할까 하고 회의가 열려요. 그걸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고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일과 연합국들이 체결한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베르사유 조약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책임이 독일한테 있고 독일의 영토 축소하고 독일의 군비 축소하고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쟁 후에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생기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도 기억해두세요. 미국 등 강대국이 불참했다는 한계, 그리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결국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되죠. 자, 한편 1929년 아주 세계적인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걸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자, 대공황은요. 이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세우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를 이용한 블록 경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도 적고 경제 기반도 약했어요. 이러한 국가들한테는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체주의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 그리고 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들의 특징은 대외 침략에 나선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 독일, 일본 기억하시고요. 이탈리아는 특히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내세워 파시스트당 결성했고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를 하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는요. 히틀러 나치스가 일당 독재체제를 수립을 했고요. 인종차별 정책을 했다는 거. 일본은 대공황 속에서 군인들이 집권해서 군국주의를 강화했다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별표 1차도 2차도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 독일은요.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전쟁 초기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전쟁이 길어지자 식량과 자원 확보를 이유로 독일은요.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일본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고 이때 미국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 다음이에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소련과 독일이 싸운 건데 소련이 이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점점 승기가 연합국 쪽으로 가게 되고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프랑스가 해방되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을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과 전쟁의 참상,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같은 홀로코스트와 난징 대학살, 중국의 난징에서 중국인들을 일본인들이 학살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국제연합, 아까는 국제연맹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의 UN, 국제연합이 결성됐다는 거. 자, 한편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소련 공산주의와 미국 자본주의가 싸우는 냉전 체제가 성립됩니다. 자본주의 진영엔 뭐가 있었어요? 트루만 독트린, 마셜 계획,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었죠. 공산주의 진영에는 고민포럼,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거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서로 비교를 꼭 해두세요. 다음에 냉전 체제로 인한 사건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자본주의고 어떤 게 공산주의고 사건이 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자, 별표 베를린 장벽은요. 독일은 자본주의인 서독과 공산주의인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베를린 안에서도 자본주의인 서베를린과 공산주의인 동베를린으로 분단이 돼 있어요. 베를린의 두 진영 사이에 이 장벽을
세운 거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베를린 장벽이고요. 자,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국민당, 공산주의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이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요. 한국은 자본주의 남한, 공산주의 북한으로 분단돼서 6.25 전쟁이 일어난 거. 베트남은 자본주의 남베트남, 공산주의 북베트남으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북베트남이 이겨서 통일됐다는 거. 자, 한편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제3세계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후 냉전이 완화하면서 몰타 회담으로 냉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정리였습니다.